제가 사회생활을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30년쯤 되는데, 첫 제가 정권회사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IMF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 거죠. 그때는 제가 뭐 직장에서 구조조정의 기획 역할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주로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람들을 이렇게 회사에서 내보내는 게 그 당시에 주 구조조정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뭐 굉장히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자의반 타의반 그만두게 됐어요. 이것저것 뭐를 할까를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커피로는 한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전문가였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커피 쪽을 해라. 그러면 저는 내가 커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배우면 되지 뭐. 커피야 누구나 먹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같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일본, 파리, 북경, 상해, 이탈리아 뭐 이런 데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커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종이만 가지고 제가 영업을 하러 다녔어요. 제일 좋은 게 그냥 샘플을 이렇게 드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종이만 카달로그 뭐 전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갔더니만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리게 어떻게 해야 되나. 1kg를 이렇게 주면은 웬만큼 간이 크지 않으면 그거 못 버려요. 100명이고 200명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그 중에 20명 뭐 이렇게는 오겠지. 200군데 가가지고 30%면 한 15%, 30명이면 한 15% 되죠. 이거는 엄청난 영업 성공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값 주고 나오면은 바쁘니까 또 다음에 오세요라고 그러는데. 근데 샘플을 보고 나더니만 한참 가는데 막 아저씨 불러요. 그러면은 영업 완전히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카페의 상황들을 파악을 한 거죠. 사업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기존의 방법을 써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통은 남들 하는 방식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죠. 어려운 방향으로. 예를 들면은 프랜차이즈 납품하고 싶고 대량 유통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거 아니다. 고객하고 직접 한번 만나보자. 요구사항을 그냥 다 들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카페에서 원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자기 커피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달달한 브랜딩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구수한 걸 원하고 그게 카페 주인이나 매니저의 취향에 의해서 커피 선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맞춰드릴게요. 맞추는 과정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생두 선택해야죠. 볶음도 어떻게 해야죠. 이 비율 맞춰야죠.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걸 직접 하려고 그러면은 일반 카페 분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생두 구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로스팅 머신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드리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만은 되게 좋아들 하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시장을 분석을 해서 패턴을 찾아보자. 맛이라는 게 5가지 맛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4가지나 5가지의 맛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의 브랜드 네이밍부터 굉장히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달달, 구수, 삼콩, 그리고 설렘, 뭐 이렇게 해가지고 4-5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중에서 웬만하면 선택을 하세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걸 범위를 벗어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따로 얘기하면 되고 보통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를 샘플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배낭 메고 뭐 서울의 홍대, 이태원 그러면서 카페 구경 엄청 잘했죠. 사무실에서 뭐 시장 조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직접 내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과 만나는 게 영업에 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인원의 한계도 있고, 인원 계속 충원하면은 많은 군데 다닐 수 있지만, 그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비효율적이 되고, 그리고 무작정 또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또 경험치가 쌓여야 되고. 그래서 고대음이 택한 게 인터넷 쇼핑몰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런데다가 우리 물건 전시해 놓고 주문 받고 결제 시스템까지 거기서 다 도와주니까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커피라는 게 속성이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모든 음식이라든지 요리에 맛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원재료예요, 원재료가 한 60, 70%를 좌우하고, 그 다음에가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는가, 제조업체면 어떻게 제조를 하는가, 이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내고, 고객한테 갔을 때는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추출 방식으로 내리냐에 따라서 또 맛을 좌우하는 거예요. 고객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좋은 원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기술을 발휘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드리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볶음도를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 풀시티, 뭐 하이시티, 풀시티 정도. 보통은 이 6개 단계로 뭐 일본식 그거 배전도 방식으로 해서 6개 단계로 있는데, 위에 2개는 일반적으로 잘 안 찾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쪽도 안 찾고, 그 중간에서 한 3개 정도를 선택해가지고, 뭐 케냐를 시켰다, 에티오피아를 시켰다, 어떻게 볶아드릴까요? 또 분쇄를 해드릴까요? 분쇄도 이제 뭐 5종류로 해가지고 옵션을 넣어서 하니까 고객들도 재밌죠. 간접적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볶아서 드리니까. 근데 그건 좋은데 이게 실제로 그 제조 라인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죽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50kg가 왔는데 케냐 10kg, 뭐 에티오피아 10kg, 그것도 10kg 중에서 또 뭐 시티 5kg, 뭐 풀시티 5kg, 거기다가 이거는 갈아주세요. 그러면은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거 다 해드리자. 근데 이게 양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되니까, 일단 처음에는 어렵게 가자. 그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 온 거죠. 전통적인 홍보 방법은 신문, 잡지, 그리고 뭐 공중파 매체들, 라디오, TV를 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신문에다가 전단지, 찌라시라고 그러죠. 넣어가지고 강남에, 그리고 여기 분당에 한 2만 군데를 이렇게 뿌려봤어요. 거기 2만 군데, 여기 2만 군데. 전화 몇 통화 온 줄 아세요? 딱 2통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을버스 뒤에 가는 거, 물론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하면은 뭐 괜찮게 하겠지만 그런 건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택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즐기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더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당백이라는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의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중파는 그렇지가 않죠. 불특정 다수한테 일방적으로 보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일당백은 거기에 정영진 씨라든지 뭐 정성민 박사라든지 책을 읽어주고 책에 대해서 논평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건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들만 들어오니까 집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저한테 공부가 돼요. 그런 프로그램은 내가 들어도 유용한 거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고라기보다는 처음에는 후원 형태로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정영진 씨가 광고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생각나면은 그냥 1kg 커피 어제 사장 만났는데부터 해가지고 농담 반 새로운 광고 유형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틀에 짜여진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주는 거 하나도 없고, 대신 이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내가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스스로 착안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우리만의 뭐라 그럴까, 광고라 그럴까, 마케팅 방법을 찾고 있고 찾아야겠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꼭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광고를 하는데 지역에서 조그만한 가게를 하는데 광고 형태는 전국망을 통해서 해요. 이상하다. 서울 저기 강북에 사면서 이거를 전국 방송으로 제주도까지 내보내면 그 사람이 이까지 와서, 물론 막 엄청나게 특이하고 맛있으면은 한 번은 찾아오시겠지만 좀 맞지 않는 광고 형태를 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봤어요. 외부하고 콜라보를 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우리 영업진보다 더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잘해야죠. 일단은 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맛있게 만드는 게 디폴트예요. 맛없게 만들어 놓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계속 저는 찾고 있죠. 마케팅에서도.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케팅을 온라인에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물어보시는데, 쇼핑몰을 만드는 건 좋아요. 이거를 알리려면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안 하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게 전시회 나가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세요 라는 방식. 그 방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했었죠. 그러려면은 오프라인에서도 눈에 띄어야 돼요. 모르는데 고객들한테 내가 눈에 띄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답이 없어요. 자기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냥 무작위로 나눠준다거나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처음에 썼던 방식이, 첫 전시회 나간 게 줄줄이 사탕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갔어요. 줄줄이 사탕 방식으로 해가지고 12개의 제품을 약봉지에다가 담았어요. 20g씩.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Only one esso for you. 당신만을 위한 에스프레소. 간단합니다. 케냐 한 봉지, 에티오피아 한 봉지, 브라질 한 봉지, 세 봉지나 네 봉지 꺼내가지고 맛을 보게 하는 거죠. 심플하게. 그랬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줄을 쫙 서고. 또 그 과정에 이제 커피는 또 향기 마케팅이라고, 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 흐르거든요. 그냥 냅둬요. 밟으면 이게 밟혀가지고 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부터 또 찾아오고. 그때는 온라인 쇼핑몰이 완벽하게 안 갖춰질 때고, 실험적으로 했는데 고객들이 굉장한 반응을 일으키고, 그때 이제 저희들 1kg 커피가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싸게 나눠주거나 팔자. 한 1톤 정도를 볶아가지고 100g씩 담아가지고, 그러면 한 10,000봉, 8종류를 해가지고 2봉씩 그때 판매를 했어요. 아주 그냥 원가 이하로. 그 대신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정보를 좀 얻어서 와야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택을 찍는다 그러나? 그 정보 그래봐야 전화번호 정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은 300m, 400m 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코엑스 본사라 그러나?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카페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왜 길을 그렇게 막고 있냐고. 그러면 마케팅 성공했다. 이거다. 전시회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보고 가거든요. 큰 회사의 바이어도 있고, 관공서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카페 하는 분들도 있고, 프랜차이즈 운영자들도 있고, 우리가 남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그걸 많이 보고 가시더라고요. 이 마케팅에는 복잡하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남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조건 싸게 한다고 해서 또 저기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답이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 봐가지고 회원을 한 5,000명을 그때 유치했죠. 회원 5,000명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요. 부스를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할 때 10개를 해요. 그러면 한 부스당 200만 원, 할인받아가 200만 원이니까 그것만 해도 2천만 원이죠. 10개 부스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알바가 됐든 직원이 됐든 10명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나흘 동안 그 계산 나오죠. 5,000명이 이렇게 전화번호를 따면 그 중에 실제로 회원 가입하는 분들은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럼 실제로
1000명을 유치하게 1인당 계산하면 10,000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구조더라고요. 그거를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을 한 명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뭐 1,000원 저기 하고 하는데 10,000원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각오를 하고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쭉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그런 거 막 아끼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 돈을 안 쓰면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시회 나가면은 인테리어에 신경을 엄청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 단도 이렇게 높이고 뭐 거창하게 이렇게 올리고 우리는 굉장히 촌스럽게 그냥 너저분하게 이렇게 나가는 그냥 핵심만 뭐 커피에서 커피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무대 꾸며놓고 나흘 후에 다 부셔버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10부스를 꾸미면은 수천만 원 나와요. 저거 나흘 해가지고 부셔버릴 건데 너무 아깝다. 차라리 저 돈을 사람한테 쓰거나 고객들한테 쓰면 되겠지. 생각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돼. 그래, 그 고객들한테 그냥 샘플 그냥 나눠주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회원을 모집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첫 해에 회원을 한 6,000명. 그러면 얼추 월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1년을 해보니까 6,000명, 내년에 또 6,000명.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마케팅 방법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회원을 조금 더 모집할 수도 있고, 전시회만 자꾸 나간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온라인에서 또 방법을 찾아야겠더라고요. 6,000명이 와도 거기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6,000명 중에 40%가 안 돼요. 물론 그거를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조금 거칠게 저기를 하는 방식인데 40%가 안 돼요. 결국은 6,000명 있으면 40% 중에서 꾸준히 하는 사람은 또 밑으로 비율로 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8만 명이 있어도 실제로 매출을 기여하는 분들은 한 2만, 3만? 네, 이 정도. 네. 그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게 또 숙제죠. 그래서 급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고객들의 사은품도 주고 무슨 쿠폰도 주고 하니까 들어오시는데 그 다음에 그것만 받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사은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오래 계시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식품회사니까 맛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또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빨리 먹고 싶다. 예를 들어가지고 커피에서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믹스 커피예요. 그냥 툭 터져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되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또 할 수 있는 게 티백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또 편하게 해서 믹스 커피보다는 맛이 좋아요. 그래서 맛과 편리성과 이거를 이렇게 서로의 상관관계를 찾아가지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드립백 커피더라고요. 핸드드립의 맛을 얼추 유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핸드드립처럼 이렇게 기구를 갖추고 복잡하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드립백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죠. 맛도 편리성도 갖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그것만 찾는 게 아니라 또 맛이라는 게 또 드립백 맛이 다르고 또 추출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발한 게 저희들이 캡슐 커피 그리고 액상으로 된 콜드브루 커피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기본은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는 그냥 많이 먹어보는 게 장땡이에요. 그거를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먹어보는 거죠. 전시회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거기서 이제 가면은 해외 전시회 가면은 거기에 농장주부터 해가지고 장비 파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쭉 오니까 거기서 이제 관계를 맺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시회에서 만나서 제가 페루랑 콜롬비아랑 이렇게 갔다 오면서 그러면서 산지 가서 직접 농사 짓는 것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보고 온 것들이 한국에서 이제 커피 제품 개발하고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녀야죠. 뭐. 제가 대학을 사회사학과를 나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마인드는 있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기왕이면 우리 고객들한테 내가 나온 이윤을 돌려주고, 그리고 요즘에 또 공익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커피는 이게 가격 저항이 없는 그 제품이라서 경제력이 뭐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나 뭐 경제력이 낮으신 분이나 누구든지 드실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데가 백혈병 송암협회, 여성보호센터 뭐 이런 데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행사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게 마케팅에 도움이 되더라고. 커피 한 달에 뭐 몇 킬로씩 드리고, 또 그리고 백혈병 송암협회 같은 경우는 판매액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큰 돈 안 들이고 좋은 얘기 듣고 고객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익적인 부분하고 결합한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후에 이제 커피 장사인데 커피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건 디폴트고, 커피에다가 커피가 각각의 토양, 기후,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마케팅에 살려서 가면 재밌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커피다, 또는 하라 커피다, 진마 커피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마케팅의 재밌는 포인트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그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산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접목시켜서 마케팅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은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데 직접 농장을 가면은 굉장히 열악해요. 학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면은 애들은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공정무역의 이슈가 요즘에 많이 지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원재료를 만드는 쪽인데, 이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지고 하면은 품질에도 신경을 써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낮은 수준에서 그 학교를 세우는데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몇몇 저희들 거래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 수출업자랑 같이 해서 학교를 지어주는 거를 재작년부터 했었어요. 재작년은 뭐 코로나 때는 못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또 조그마하게 학용품이나 뭐 옷이나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루안다가 저는 그런 나라가 있는지조차 몰랐었어요. 커피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커피를 하면서 가장 감동적이고 안타깝고 한 게 루안다예요. 루안다가 옛날에 94년도에 제노사이드가 있었어요. 후투족과 투치족, 종족끼리 서로 옆집에 살던 이모, 고모, 친구였는데 서로 칼로 죽이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인가 100만 명이 죽었죠. 그 제노사이드 박물관 키갈리라는 수도에 있는데, 갈 때마다 제가 가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긴 한데 그중에 이제 커피가 그게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루안다 커피를 많이 팔아서 도움을 주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지금 루안다 커피는 아마 한국에서 저희 회사가 제일 많이 구매하고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루안다 대사님한테도 표창장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재밌어요. 새로운 나라를 알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커피를 통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자인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넣고 다 같이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인생이란 그런 것이 뭐. 커피를 하면서도 그렇고 뭘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뭘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배워서 남 주자. 배워서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배워서 자꾸 남을 줘야 또 나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배우지. 카페 창업은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누군가를 찾아가고 만나고 해야 돼요. 저도 2년을 카페를 운영을 해봤거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턱대고 뭐를 지르지 말고 공부하는 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낫다. 사람 찾아가고 특히 실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은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실패한 분들 찾아가서 얘기를 듣는 게 실패의 확률을 오히려 더 줄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돈 안 들이고 이것저것 배울 수 있는 영역들이 요즘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요즘 모임이라든지 단체들, 음식으로 세상 읽기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임들. 그러면 거기 가면은 식당 하는 분들도 오고, 식품회사 직원들도 오고,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도 오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은 20, 30명이 그 수업을 듣고, 그리고 뭐든지 중요한 거는 뒤풀이에요, 뒤풀이. 뒤풀이에 가면은, 뒤풀이도 그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 인생 얘기는 끝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일 큰 장점이 끝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새벽까지 버티면 있다 보면은 온갖 얘기들을 다 하게 되니까. 식당 하다 망한 얘기, 또 영업사원이 왜 식품 들어오러 왔는지. 건설 장비 영업하는 친구인데 식품을 들어왔어요. 야, 그 건설 장비 하면서 식품 관련해서 말라고 들어왔노? 그랬더니만. 장비 바이어들 만나고 하면요. 장비 관련해서 한 10분 얘기하고 나면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음식은 이렇게 차려놓고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주구장창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죠. 재미도 있고. 회가 나오면 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고기고 어떻게 요리를 하면 되고 특히 요리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역, 문화,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쭉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훨씬 풍부해지고 그 영업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죠. 제일 하수가 영업하러 나가서 그 얘기만 딱 하고 오는 거. 그 얘기 외에도 살아가는 얘기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주변부 얘기들을. 그리고 특히 음식이 그거를 풀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커피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 보통 그 커피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차 한잔 하자 그러고. 그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커피를 한잔 하자 그럴까. 지금도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지만은 커피가 한 잔 앞에 있으면 저는 제 나름대로 시선이 한번 꺾여주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맞대놓고 이렇게 한번 싸우자는 거잖아. 보통 협상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맞대놓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비스듬한 게 않거나 또는 앞에 뭔가가 한번 그러면 시선이 한번 꺾여서 부드럽게 다가가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그러면 차도 참 얘기를 끌어내기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차는 또 보면은 자기가 직접 내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양하게 또 할 수 있고 커피도 같은 맥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케냐 커피냐, 에티오피아 커피냐, 어떻게 내리느냐, 물의 온도가 어떠냐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더 얘기가 부드럽게 더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